안녕하십니까, 닥터 밸런스입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 8월달 들어서서 이제 50대 연령층들이 맞기 시작하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40대, 30대 점점 이제 내려가는 추세인데 1차 접종률이 뭐 40% 좀 넘었다 그러고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사람들이 한 15% 된다 그래요. 이번에는 교차 접종을 했어요.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분들이 10주에서 12주 사이에 파이자 백신을 2차 접종을 했단 말이죠. 보통 항체가 백신 맞은 후에 1주에서 3주 차부터는 이제 항체가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차 접종하고 3주 후에 항체 검사를 해봤어요. 저희 병원에 이제 저하고 이제 직원 2명하고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3명 다 이상 반응 경험을 했고요. 비공식적으로 검사를 한번 했었죠. 6주 됐을 때. 그때 이제 제가 항체 생성률이 제일 낮았어요. 4.2. 그 다음에 50대가 13, 30대가 10.7 이렇게 해가지고 6주 차에는 제가 항체 생성이 안 됐고 제대로 안 됐어요. 8주 차에 검사를 또 한번 해봤죠.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심사평가원에서 인정된 수탁기관에 의뢰해서 한 겁니다. 8.86, 8.59, 30대는 10 이상. 그래서 이제 30대는 계속 이제 접종 6주 만에 벌써 이제 항체 생성이 다 된 거고요. 파이자로 2차 교차 접종을 한 후에 3주 됐을 때 3명이 검사를 했더니 항체가 3명 다 이제 10 이상 나온 거죠. 지난번 영상에 제 친구 중에 그 몸무게가 이제 100kg 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아무 느낌이 없다, 이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죠. 항체가 얼마나 생겼나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예방접종 후에 3주 차에 검사를 했는데 0.86이 나왔어요. 항체가 안 생긴 거죠. 이 친구가 불안해하지 마라, 이상 반응이 꼭 염증 반응이 꼭 있어야만 항체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좀 기다려 봐라 했는데 8주 후에 오라 그랬어요. 8주 차에 검사했는데 역시 0.8. 이 친구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 갖고는 항체가 안 생긴 거예요. 매우 실망했어요. 이 친구가 약간 허탈해 하더라고요. 교차 접종을 할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항체가 생겼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체 생성률이 뭐 70%, 75% 얘기가 있었고 화이자가 뭐 95%, 97%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항체 안 생기는 그 퍼센테이지 들어간 거죠. 뭐 통계상에서도 걔네들도 뭐 100%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저희 이제 대학 그 선배님 중에 교차 접종을 다 마친 후에 2주 차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때나 화이자 맞을 때나 진짜 주사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나도 궁금하다. 이분이 이제 예방의학 교수님이래요. 다행히도 이분은 이제 10 이상으로 항체가 다 생긴 걸로. 아무 느낌이 없고 뭐 이상 반응이 전혀 없다고 해서 항체가 안 생기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상 반응이 있고 없고가 항체 생성에도 100% 연결되는 건 아니고 비례하진 않다는 거죠. 몸무게가 작다고 해서 이상 반응이 나오고 몸무게가 많다고 해서 또 이상 반응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신 상태가 뭐 만성 질환이나 악성 암 같은 질환이 있다고 해서 뭐 염증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정답이 없어.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죠. 이게 통계적으로 그런 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주는 거지. 뭐 어떻게 무슨 주사 맞으면 뭐가 생기고 뭐 이렇게 단정되게 얘기할 정답은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게 이제 백신 맞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공식적으로 7월 초에 그 의사협회 신문에 나온 거로 보면 한 봄부터 지금 한 4, 5개월 사이에 500명 정도. 그럼 공식적으로 이제 보고를 받아준 거죠. 근데 제 친구, 아까 그 제 친구 모친 같은 경우는 보고를 하려고 해도 보고를 안 받아준 케이스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건소에 연락을 하잖아요. 그럼 보건소에서 그 병원에다가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물어봐요. 근데 그 치료한 의사가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그게 이제 보고가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 판단을 못하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백신하고 혈전의 관계를 증명되지 않았다.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증명을 안 한 거지. 증명했는데 그게 증명이 안 증명을 제대로 못했겠죠. 그리고 뭐 제가 그런 그 병원의 종사자는 아니니까 요새 그 혈전이 생길 건가 안 생길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검사, 자세한 검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백신 후에 이상 반응을 보고된 이 숫자, 아니면 사망까지 하게 된 뭐 척수염이라든가 뭐 혈전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하신 분들의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금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왜냐면 1년 반 동안 우리가 코로나와 1년 반 동안 싸우면서 사망하신 분이 이제 2,000명이 좀 넘잖아요. 근데 이제 요 3, 4개월 사이에 4, 5개월 사이에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던 뭐 코로나로 사망을 하던 백신으로 사망을 하던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예.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요새 또 교차 뭐 돌파 감염까지 지금 극성을 벌이고 이게 뭐 이런 임상에서 이제 일선에서 일하는 임상의로서 느끼는 거는 이 코로나가 종식하고는 거리가 멀다. 거기에 한 표를 던진다는 거죠. 점점 더 퍼지고 확산되니까 이제 그 독감이나 감기처럼 이게 이제 계속할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제 그 개인 생각이죠. 오신 분 중에 그 이상 반응이 나오신 분들은 제가 전에도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이레놀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증상이 심각할 때는 진통소염제도 쓰시고 빨리 인근 병원에 가셔서 좀 더 적극적인 그 증상 치료를 받는 게 더 안전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단지 이제 백신이 치명률을 낮춘다는 그 전제하에 지금 이 전 세계가 백신을 맞는 거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백신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안 좋은 얘기들도 지금 많이 떠돌잖아요. 그거 뭐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백신에 일단은 그 의존을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질병이 퍼지는 이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병들 중에 흔히 이제 치료제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치료제 하나를 먹었다고 다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약 먹었다고 뭐 약 안 먹어도 혈압 떨어졌다는 얘기 없거든요. 당뇨도 마찬가지고 심장병도 마찬가지고 그냥 관리하는 거지, 정말로 치료제는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 나중에 치료제가 개발되고 뭐 모든 변형 바이러스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이 코로나의 위험성이, 이 전파력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 각자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도 좀 당분간은 계속 써야 될 것 같고, 영양 보충도 충분히 하시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금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좀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올 초만 해도 우리가 가을 되면 마스크 벗을 수 있다는 어떤 예방주사 맞으면 뭔가 좀 행동에 좀 자유로움이 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가 이제 점점 사라지니까, 이게 올해 우리나라가 한 80%가 다 2차 접종 마치려고 그러면 올 후반기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 확률이 뭐 퍼센테이지가 15%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난도 겹쳐가지고 지금 점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도 지금 다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점차 장기화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이제 많이 지쳤을 겁니다. 사회활동 못하고 진짜 활동 많은 20대, 30대 젊은 층들, 10대 청소년들 너무 진짜 활동에 제약 많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과 유사한 어떤 그런 불행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좀 우리가 각자 건강 잘 유의하시고 그래도 언젠가는 뭐 이것도 지나가겠죠. 뭐 내년이면 지나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아까 의사협회에서 의협에서 500 몇 명을 사망자로 이제 이렇게 집계를 하셨잖아요. 예. 그 질본에서는 사망자 인과관계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몇 명 사례 뭐 몇 명밖에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아니요. 질본에서 그게 500명이라는 숫자가 질본에서 이상 반응으로 사망했다고 신고 들어온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인과관계를 인정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볼 것까지는 아닌 그러니까 그게 거고요. 신고를 받아준 거 아. 숫자가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를 안 받아준 숫자까지 하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신고를 받아줬다는 거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아. 인정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수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각 백신별로 파이자는 몇 명, 아스트라제네카 몇 명, 뭐 이렇게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아마 그게 찾으면 뜨 있더라고요. 이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보통 뭐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자의 한 1.78% 정도, 뭐 그 정도가 확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잡아도 많이 잡아도 100명 검사하면 2명 정도가 이제 양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확진자 중에서 치사율이 1%라는 거죠. 10만 명 정도 검사하면 2,000명 정도가 양성이 나오는 거죠. 하루에. 그 2,000명 가운데 그 1%니까 20명 정도가 사망할 확률이 있다. 10만 명 중에 10만 명을 검사하면 2,000명의 양성이 나오고 20명 정도는 사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확진자 수가 500명, 1000명 안 넘을 때 하고 지금 1000명 계속 넘고 있잖아요. 오늘 2,000명. 오늘 2,000명까지 넘었는데 사망자 수는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치사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혹시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해졌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좀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좀 보급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의 이 음식 습관 이런 것도 한번은 연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유색 인종들이 백색 인종보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좀 적대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기관에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백신은 거기에 지금 갖다 댈 게 아닌 거죠. 돌파가 있는 그렇죠. 이제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OECD 중에서 백신 접종률이 지금 뭐 거의 뭐 응? 네.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나라니까 선진국에서 백색 인종들 사망하는 거랑 유색 인종 사망률이랑 좀 틀리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황인종들 이제 그게 뭐 음식이나 체질의 문제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분 중에 100kg 나가시는 분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안 나왔는데 다른 백신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건 모르는 정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일단 정답이 이제 없으니까. 그 친구는 이제 그 어머님이나 그 친구나 이제 코로나하고는 인연이 정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코로나랑 이제 결국엔 영원히 일반 그 감기 같이 간다면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래요. 바이러스가 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에 숙주를 삼아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왜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잠깐 하다가 없어졌잖아요. 네. 왜? 걸린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얘네는 많은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한테 퍼져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생하려고 한 건데,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독성이 낮아진 거죠. 얘네가 독성이 세면, 유럽에 그 유행했던 그런 네네네. 강력한 독감이나 독감같이. 뭐 페스트나 뭐 여러 가지 이게 너무 강력한 것들은 사람이 다 죽어버리니까 바이러스가 먹고 살 그 장소가 없는 거죠. 바이러스가 종식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렇게 퍼진다는 거는 바이러스가 계속 지금 우리 몸에서 살만한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독성이 자꾸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수록 전파력은 세지는데 독성은 좀 약해지지 않나. 그럼 지금 델타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까 통계도 보면 작년에 확진자 대비 사망률하고 검사자 수 대비하고 최근에는 많은 사람을 검사를 하잖아요. 지금 뭐 1000명 이상 지금 나온 지가 벌써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사망자 수가 그러면 뭐 2배, 3배 막 늘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명이고요. 그저께가 9명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늘어난 거 대비 늘어난 거 대비 사망률은 별로. 근데 총체적으로 1년 반 동안 통계를 하니까 한 1% 된다 이거죠. 접종은 2천만 명 이상 접종을 했으니까. 그거는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백신 맞은 사람 대비 사망자 퍼센티지로 하면 1%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간 내에 사망한 걸로 보면은 상당수가 많이 사망하신 거예요. 희망적이라는 거는 그거죠. 이제 그 바이러스의 독성이 점점 약해지면 그만큼 이제 우리의 생활도 이제 여유로워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점을 코로나라는 우리 인류에 생기는 모든 질병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코로나 하나만 지금 관점을 두고 얘기를 하니까 더 크게 부각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하루에 우리나라가 5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왔다 갔다 사망해요. 하루에도. 네. 오늘 이 순간에도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고 계속 받잖아요. 그죠? 네네. 주변에서 부고 계속 들어오죠. 계속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30만 명 돌아가신다고 치면 하루에도 500명에서 700명 이상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코로나로 사망자만 지금 통계를 자꾸 발표를 하니까 그렇지. 나머지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의사 입장에서는 코로나만 질병이 아니잖아요. 다른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거든.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코로나에 이렇게 팬데믹 선언까지 하게 되고 왜 다들 언론이나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게 모르는 세상에 대한 공포감이에요. 일단 치료제도 없고 약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생기고 거기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감이죠. 공포감. 이걸 다 정체를 알아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겁이 안 나죠. 페니실린 나오기 전 상황과 뭐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생제가 나오기 전에는 네. 곰기만 하면 그렇죠. 폐혈증 가서 막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쨌거나 항생제가 나온 다음부터는 폐혈증으로 사망 확률이 쭉 줄었거든요. 그렇다고 폐혈증으로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죽을 사람 다 죽는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사망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결핵도 한때는 막 엄청 심했잖아요. 저희는 결핵하면은 일단 경험도 없지만 결핵은 왠지 치료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불안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바로 그렇죠. 이게 근데 만약에 우리 전후 시대로 돌아간다 하면 6.25 전후 시대로 가면 결핵 걸리면 다 죽어. 이게 이제 모르는 세상에 대한 공포? 심리적인 게 되게 큰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구나 하고 딱 밝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우리 면역.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서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만 이런 일이 생길 거냐 이거죠. 그렇죠. 계속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인자들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맨날 우리가 도망 다닐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혹시 새로운 이 바이러스가 몇 년 주기로 온다는 그런 얘기를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게 뭐 30년 주기란 말도 있고 뭐 60년 주기란 말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그 바이러스를 밝혀낸 게 그렇죠. 불과 이렇게 뭐 한 100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지금 통계적으로 만약 예를 들면 만약 1000년 동안 30년마다 꼬박꼬박 들어왔다 바이러스가 그러면 그게 통계가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뭐 바이러스 발견한 지가 얼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한 1, 200년 사이에 몇 번 유행했다고 해서 그게 그 공식이 딱딱 맞지는 않죠.